지금 토지에 네. 7억 3천인데요. 이게 소유자 엄마가 애가 탔어. 네. 이게 이 내막을 알지 못하면 거래를 못하는 이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억 3천이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거고, 네. 여기 이제 3억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은행하고 문창신협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윤으로 돼 있잖아요. 윤 이름으로 네. 착공계를 넣어요. 네. 착공계를 넣고 네. 그 다음에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1층, 2층까지 공사가 되면 네. 이게 전체 공정의 30%. 네. 이렇게 되면은 이때 승계를 해주겠대. 승계를 네. 문창에서 승계를 해주는데 네. 법인은 안 되고 개인으로. 근데 이렇게 승계를 해주면서 지금 전체가 12억 3천이잖아요. 네. 해주겠대. 이 방법 외에는 없대. 그러면 개인으로 했을 때 네. 그 주택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수에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죠. 네.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요걸 피해가는 방법이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아파트를 청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네. 모든 세금에서는 이게 빠지는 거예요. 세금은 얻는다. 예. 일단 청약이나 자, 그런 데서는 주택수는 들어가고. 만약에 네. 찐님이 하실 종부세, 거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나가요. 임대 사업자로 이거 다 등록을 합산 해서 배제돼요. 예. 제가 그거는 여기서 프린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찐님이 하실 것 같으면 개인으로 가져가도 사실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개인으로 가져가서 이걸 하게 되면 대출 승계되는 데는 뭐 DSR 걸리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이게 걸로? 그 가계 대출이 아니고 네. 건설 자금이에요. 건설 자금. 예, 개인 그러니까. 명의라 하더라도 건설 자금 예, 대출이어서. 다 그렇게 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집 짓는데 가계 자금으로 대출되는 경우는 이제는 없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뭐 일부 감면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4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원룸들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방 4개짜리니까 해당이 없고, 종부세는 종부세하고 임대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크게 3가지거든요. 종부세는 기준이 뭐냐면 면적 기준이 149제곱미터에 한 층당.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도면을 보면은 다 85 이하예요. 85제곱미터 이하라서 면적 구조는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은 9억이에요. 근데 여기가 5억에서 6억 사이예요. 6억이 살짝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부동산이 지금 약간 불경기라서 공시가가 조금 내려간대요. 그래서 종부세는요 무조건 해당이 돼요. 종부세 없어요. 고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종부세에 그렇게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서 종부세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있죠. 임대소득세는 감면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매입이 있고 건설이 있거든요. 네. 매입은 아니에요. 왜냐면 매입은 집을 사서 하는 거고 우리는 건설이거든요. 건설을 보세요. 건설. 매입 빼고. 그래서 여기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호 이상 했을 때 50%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어요. 1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등록이 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60%를 빼줘요. 6천이 빠지죠. 그러면 4천 남죠. 4천 남는데 기본공제라고 또 있어요. 등록했을 때 여기 또 400만 원이 또 빠져요. 그러면 3,600이죠. 요거의 15%인가 그래요. 그 임대소득세가. 그런데 요거에 5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에는 임대소득세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예. 없나. 그 처음에는 집을 지을 때는 임대소득세가 내가 직장 다니고 공무원인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등록을 해서 보면은 임대소득세가 비싸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도 또 면적 기준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기준 시가는 6억이에요. 근데 이런 2주택자는 6억이 넘어요. 근데 아직 법이 통과를 되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임대 기준이 10년인데 이거를 만일 15년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준 시가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을 안 팔고 오랫동안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그 상가주택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직 다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예. 또 하나 재밌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한테 숙박을 하는 걸로 예. 그 집을 인증받아버리면 거기서 20억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20억 대출은 건설자금 대출하고 별개예요. 그거를 모르더라고. 근데 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숙박업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 숙박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 등록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겠네.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주택이잖아요. 주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그 조항만 제가 확인을 했고 이걸 왜 했냐면은 우리 그 초심님 그분들이 저기 그 어디 호수교회 그 앞에 있는 거 상가 안 나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이 고민하다가 초심님이라면은 저 고덕 킹부동산 킹부동산 사장님 그 하다가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그거기 그러면 숙박업으로 관광 숙박업으로 돌리면은 그거는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20억 대출이 나오겠네. 그럼 그 돈으로 다른 걸 갖다가 다른 또 거. 짓고 그럼 그거대로 또 다시 또 짓고 난 다음에 또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네라는 하면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 됐더라고요. 킹부동산이 네. 지금 그 소장님이 부동산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엄청 힘들어 지금. 네. 그리고 근데 그런 실패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느 걸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모르더라고. 네. 나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것부터 정리를 해라. 돈이 나오는 걸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해. 돈이 안 나오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원래 심리가 그래요. 잘 나오는 거를 정리해야 돈이 크게 될 것 같은. 이 보면은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이 지금 과연 그런데 그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저거를 과연 누가 저걸 해줄 수 있는지 저걸 전문적으로 아마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있죠. 말이에요. 아니 제 지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아예 품질 관광 인증을 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제 지인인데 그러면 고독에다 한번 이번에 첫 케이스로 한번 이제 네. 해보려고 지금 하는 찰나고 이게 만약에 풀려버리면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건설로만 생각하는데 관광으로 돌려서 하면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운송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행업 하는 사람들 싹 다 20억씩 대출 받았거든요.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엄청 제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이게 인증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질 인증서 4번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품질 융자 신청서랑 한국 관광 품질 인증서. 그러니까 인증서를 그러니까 저기를 우리가 어디 농산물로 따지면 햇섭 뭐 그런 친환경 인증 받듯이 이 집이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뭐 매뉴얼을 구비를 했다라는 것만 해놓고 인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냐면은 LH에서 네. 그 다가구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집 다가구 집 같은 거 지을 때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많이 하거든. 그저께 부산에서 오피스텔 그 주차 빌딩 불났잖아요. 네. 그게 드라이비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그 다가구 매입 임대를 할 때 그 건물을 살 때 많이 사요. 많이 사는데 드라이비트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인증서만 받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를 전문적으로 컨설팅 30억 해주는 이내까지. 사람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자, 임대소득세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걸 가지고 있다 언젠가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 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를 해줘요. 10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10억 차익이 났으면은 7억을 빼주는 거거든요. 3억 남아요. 3억까지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를 하려면은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기준시가가 6억이고 이제 지방은 3억이고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라는 건 뭐 넘을 수가 넘어가면 없어요. 안 되는데. 85제곱미터가 넘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차 대수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1.01만 대도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해야 돼요. 1만 넘으면. 그렇게 되고 85를 넘으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계산해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고독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것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숫자로 세도 몇 개 안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뭐 1년에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린다. 그게 뭐 제일 큰 그 조건이죠. 근데 처음 할 때 센 금액으로 잘 받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지금은 뭐 가격은 꼼수는 괜찮으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20만 원의 계약을 하는데 관리비를 없는 걸로 해요. 관리비를 없는 걸로. 그럼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해놓고 받는다니까. 1년 뒤에 지나서 이거 320에 곱하기 5% 해가지고 올리고 관리비를 또 따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어요. 시세권 그래서 지금 세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약 개인으로 간다 해도 세금에서 크게 무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H님이 다른 데 부동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완전히 유령주택처럼 빠져 있죠. 단지 청약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네, 그런 거. 그거 외에는 청약할 때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제가 임대아파트 살잖아요. 임대아파트를 분양자랑 받으려면 주택이라고 써져 있는 거 갖고 있으면 하나라도 걸려. 아, 얘도 주택은 주택인 거니까 세금에서의 이거 아니신 거지. 이제 개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 사람 하나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글을 올려놨어요. 맞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피를 본인들은 안 깎고 그냥 진행을 아니지. 하고 싶다는 거네요. 지금은 피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30% 했을 때 네. 우영이 이름으로 착공기를 내서 이렇게까지 오면 이 바닥 치고 여기까지 2층까지 하는데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이 자기 명의를 써주는 거지. 한 달 후에. 이분은 지금 당장 팔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자기 명의를 또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전전등록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후에 안 가져가면 그러니까 이 어떡하나. 조건이 점점 어떻게 보면 매도한테 안 우리한테 좋아지니까. 지금 유리했으니까 우리 혜택을 거기는 불리한 거지. 파일을 박는 것부터 거기는 시작해서 불리한 거지. 저기 당장 명의를 갖고 가야 3층 바닥 2층까지 마무리하는데 골조하는데 얼마 정도 보면 돼요? 예. 그분은 만약에 100배 상할 수도 있는 거네. 2층 바닥이 아니고 3층 바닥이죠. 그분들은 2층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빨리 이걸 치워버리고 싶은데 지금 못 치는 예. 상황이 한 달에 예.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 한 달 정도 보면 되죠. 뭐 크게 날씨만 받쳐주면. 것도 아니고 대출을 지금 12억을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피를 더 부를 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2층까지 하는데 1층 기초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하고 여기 한 번 하거든요. 한 달 안 걸려요. 네.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1개월 보면 되는데 이 윤우영하고 문창신협하고 약간 꼼수를 부려놨어요. 공사비를 6억 5천에 맞춰놓은 거예요. 6억 5천 이렇게 해놔가지고 실제는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갔는데 에코티가 문제가 되는데 6억 5천이면은 건설사를 거기는 지정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그거 안 쓴다. 우리 그 모임에 건설사가 있다. 건설사에다가 계약금 10%를 주는 거예요. 6,500. 그 다음에 이 기초를 하고 나면은 에코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코티가 요 기초를 했을 때 10% 6,500. 1억 3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게 다예요. 에코티 그러고 이게 6억 5천은 만약에 그 깜장에 BT건설하고 한다 그러면은 6억 5천을 문창신협에서 이걸 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6억 5천을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인수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BT건설하고 우리 엣지님하고 뭐 8억 3천이 됐든 4천이 됐든 변경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7억 3천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건설사한테 10% 준다는 거는 기존에 했던 그 건설사한테 10% 주고 아니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그 필요 없고 그럼 계약금 건설사와의 그때 그 거기 10%를 갖다가 우리가 시공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6,500을 내야 되니까 6,500. 에코티 10%를 내야 된다 이 말. 고독에는요, 제가 이렇게 집 짓고 있는 건 여기도 견적세를 받아놨지만은 계약금 20%를 받아요, 제가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꼼수를 부려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은 제가 집 짓는 것들도 보면은 어떤 데는 은행에서 실제는 뭐 8억 3, 4천인데 뭐 9억 넘어가는 계약들도 있고 어떤 건 또 반대로 8억 뭐 3, 4천인데 그냥 7억 얼마짜리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만일 BT건설하고 한다 그러면 BT하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서로 이렇게 딱 정해놓죠. 그래서 이 어지간히 뭐 건물이 그러니까 다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변경 계약을 해서 실제 줘야 될 것을 주는 걸로 이렇게 맞춰가면 되죠. 그거는 건설 현장에서 흔해요. 흔하고 이게 이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 신고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우리 건축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건설회사가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많이 해주고 변경 계약도 하고 변경 계약이 그 도급 계약서가 있는데요. 도급 계약서가 있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도급 계약서에서 예를 들어서 7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도급 계약이 되면은 그 건설 무슨 산업협회인가 거기에 이게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못 맞추잖아요. 그럼 또 변경 계약하는 거예요. 8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준공이 안 나고 이러면은 건설사가 또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또 변경 계약을 해서 또 올려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건물 짓는 건축주가 부담을 적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경 계약해서 줄 거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8억 4천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건물 가격은 8억 4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엄마가 해결해 줄 사람이 내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문창신호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 말만 듣고는 안 되죠. 예, 그렇게 가서 듣고 됐다 그러면은 그때 피를 깎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서 우리 엣지님하고 계약을 다 해서 뭐 공정을 하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겠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내가 위험보다 많고 있는데 지금 쟤네들이 어떻게 보면 허가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3억 1천을 달라 그러는데 나 그거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얼마 내가 딱 부르고 할래 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알아본 다음에. 흥정은 중개사님께. 아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내고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불렀을 때도 저한테 그게 우리 거기에 보면 5,500이 뭐 이렇게 뭐 정말 영수증 없는 이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깎으면 깎을수록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이득을 보고 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모르잖아요. 나도. 그 들어가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뭐 설계비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영수증 달라 그러면 다 나오지요. 나오지만 5,500에 대해서는 깜깜이거든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깎아야죠. 그래서 그분이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어찌 보면 한 3억 정도를 부른 건데 3억 1천을 불렀어요. 3억 1천을 불렀는데 그리고 DC를 해준다 그랬어요. 나하고 통화할 때는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뭐 다 돼야지. 딱 되면은 칼자루를 딱 쥐고 오케이. 제 생각에는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절반은 깎아도 되지 않을까. 너무 절반은 아니지. 너무 심한가? 네. 중개는 중개사님. 아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게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걸 다 해서 만약에 전세를 만약에 보수적으로 맞추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그 그래피티 사장님도 왔지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해보면 그래요. 공인 중에서는 매수 매도를 딱 중간에 놓고 정확히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도는 잔금하고 나면 끝나고 그 2년이 끝이에요. 우리가 볼 수가 보는 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 결국 누구하고 가냐? 나는 매수하고 계속 가거든요. 집도 지어줘야 되고 임대도 맞춰주고 관리를 해주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심정적으로 매수한테 기울지 매도한테 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도가 만일 맞춰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 불렀으면 그 우리 애치님이 그거 안 할래 5천 깎아줘 이런 식으로 그냥 흥정을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거 하나를 놓고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깎는 것만큼 내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그 깎은 거를 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개인으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법인이 안 개인 되니까. 밖에는 예. 방법도 없고 심지어 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가면은 모든 세금에서 회피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돼. 법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2호 이상 임대할 때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그냥 하나씩이니까 그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데 다가구는 하여튼 2개 이상은 무조건 그 임대사업을 해야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내가 살면 요 앞에 여기 삼성 다니시는 분도 3층에 살면서 1, 2층을 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세금적으로는 그 임대사업자가 또 저기 그 윤석열 정부 아직 국회 통과는 안 했지만 굉장히 임대사업자를 좋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풍경시 입주 안 하고 일로 가서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새 나오는 게 다르죠. 여기는 300이 거기는 180, 170인데. 풍경지에 사는 게 맞지. 아, 사는 게 그쵸. 새 사는 게 차이가 맞고 이걸 이걸 또 다르시네. 아니 새 차이가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실은 그 옆에 땅 있죠. 우리가 요거거든요. 요걸 제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짓는 사람이 이걸 살려고 한번 저기 하나은행에다가 그 자금 아대를 컨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은행 지점장님이 현장에 와 보니까 여기 집을 많이 짓고 있거든. 여기 여기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뭐 나도 내년에 은퇴인데 나도 하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경험을 했던 대로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를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약간의 그런 거 있지만은 여기 이름으로 거의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을 끌고 오면서 우리도 뭐 말하기 쉽죠. 뭐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 예정대로 잘 될 거냐? 우리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조정을 좀 하자. 그러면 일단은 결정을 개인으로 할 건지를 한 다음에 예.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코스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문천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본 게임이 들어가겠네요. 계약서가 없어요. 처음에 약정서를 쓰는 거예요. 가계약서가 아니고 약정서를 해요. 약정서를 써야지. 아, 우리 거래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1개월 뒤쯤에 30% 됐을 때 그때는 토지 계약도 해야 되고 건축은 그대로 인수를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 약정서를 이제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정을 하던가. 그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는 뭐 배액배상 개념이 아니고 그냥 걸었던 돈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뭐 그렇게 거예요. 해야죠. 그러니까 약정서를 써야 된다. 그 약정서에다 그런 내용을 써야 되나? 다 쓰죠. 페널티가 있다. 저 건물 짓는 중에 누가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토지 등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정서 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네. 온갖 거 다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래서 H님이 저 아까 우리 병원 그 사장님도 대전에 아버님 그 뭐 상가 호반 1차를 전세를 주는 거 뭐 자그마대를 지금 다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덤비지 말라. 덤비지 말고 그 사모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그마대를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달한다. 이걸 아대를 맙시다 그랬죠. 저분 할 사람이에요. 자기 돈은 지금 뭐 한 2억 남짓 있는데 끌어모을 돈들이 많더라고요. 저분은 다분히 우리 모임하고는 안 해. 어떻게 보면 개인 플레이죠.
그렇게 저희랑 안 맞더라고요. 저희. 예. 돈 있으면 개인 플레이 하고 싶다. 돈이 없던 거.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엣지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플러스 20명 있잖아요. 이거를 약정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공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 그때 맨 처음에 그 도전하려고 했던 게 이건가 그래요. 네, 맞아요. 이번 좀 이따 와요. 팔아달라고. 그렇죠. 안 팔리죠, 저게. 저것뿐만인 줄 아세요? 지금 14블럭에 이것도 팔아달라고 아까도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요. 기회. 내 자금이 조금만 있다면 기회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매도는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매수만 나온다면 조건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또 점심 먹고 있는데 저기 4블럭의 이주자 택지 그것도 지금 팔아달라고 전화가 와요. 심수에 전화를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아까 그 그래피티 사장님은 이게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최상에 좋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물건을 또 찾을 수 있죠. 더 좋은 조건으로. 오늘 저 그리고- 사람한테 들은 거 다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삼성 가서 사진을 찍고 블로그를 올렸더니 이웃도 초대가 어마하게 막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네. 오기도 약간 늦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3월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7월이라는 말도 네. 있고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요 우리한테는 늦어질수록 좋아요. 호재죠. 네, 늦어질수록. 근데 그 삼성전자 쪽에 그러니까 DX 부분에 한종희 부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그 세스 2023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투자 축소는 없대요. 계획된 건 다 한대요. 약간 늦어지면 우리한테 더 좋아요. 구독 사람들은 취소될 일은 없으니까. 네. 지금 신문에 기사가 제가 다 올려놓지는 않아서 그렇지 상승이 상당히 어떤 증권사인가 어디 거기서 삼성이 감산을 할 것 같다. 그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주가가 뛰는 거예요. 삼성 감산을 안 합니다. 감산을 안 하고 이거는 있어요. 라인이 지금 100개 생산하는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생산을 적게 하고 라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게 200개가 될 수 있고 300개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좀 생산이 적겠죠. 적게 인위적인 생산은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에 장비를 아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놨다 하반기부터 딱 하면 그냥 또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연예인 걱정하고 삼성 걱정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제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뭐 하냐고 전화로. 그러니까 확인이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우리는 문창식을 또 가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테서 만일 엣지님하고 한다면은 약정서를 쓰고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사한테 가도 되고 약정서 쓰는 거는 실력은 저도 거기만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일 그냥 불안하다 그러면 공정하면 돈 몇만 원만 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건설사 만일 BT하고 한다 그러면 BT하고 1개월 안에 2층까지 빨리 끝내야죠. 그래야 소유권을 다 땡겨오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완전 우리 거니까. 근데 우리 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기호가 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설계 변경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생각이 좀. 아니 저는 그걸 보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봐도 잘 몰라. 그리고 맞아요. 보지도 못했지만 봐도 잘 몰라요. 개인 거는 소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설계 파트 부분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그냥 도면만 봐서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도면을 보여줬는데 1, 2, 3층에 대한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만약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쪽에 진위에 있는 설계 사무실에 가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죠. 3D로 어떻게 아 3D는 필요 없어요. 2D까지만이라도 집이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여기도 우리 쌍둥이 짓고 있는 그 옆에 거도 보면은 제가 설계를 개입을 해줬는데 다 비계를 털고 나니까 너무 집이 왜소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그 남자들이 그래요. 아, 뭐 옛날에 내가 뭐 건축을 해봤니 어쩌니. 소용없는 얘기. 옛날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데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잘. 그래서 만일 그 3층에 만약 실거주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임대를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그 임대. 네. 새가 벌써. 그렇죠. 그러면은 별로 크게 고칠 거 없어요. 네, 점검만 하면 돼요. 임대 최적화된 설계. 그럼 만약에 임대를 셋 다 전세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했어요. 3층하고 1층은 아니, 필요한 돈이 저번에 만약에 세를 안 맞춘다 했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세를 맞춘다 하면 또 얼마가 필요하고 또 계산해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쪽에 7억 3천이 돼 있지만은 실제 4억 3천이거든요. 그래서 3억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피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이게서 이제 조정된 금액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한꺼번에 줄 수가 있냐고요.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약정금 얼마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정산을 하거나 그래야죠. 네. 그래봐야 길어봐야 한 달이니까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정은 이렇게 맺어지지만은 그런 이 약정에서 약정금 정도만 주고 그 사람들이 돈 빨리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뭐. 세상이. 이렇게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네. 계산 좀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세금은 너무나 명확해. 네. 너무나 명확해서 뭐 그렇게 뭐 할 것도 없어. 네. 또 손님이 또 오늘 약속은 우리 여기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저희 빨리 일어나야겠네요. 예. 저분들 이거 오시니까. 찍어봤다. 그러세요? 안 그러면 찢어서 버리려고 그랬어. 아니야, 진짜 이거